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제 이민 심사 관련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과 시민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입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저소득층의 이민을 막겠다라는 것이 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을 더욱 까다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네. 새로운 이민 심사를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이민국 USCIS가 어제 발표했는데요. 이민 심사에 적용할 873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방대한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네. 핵심은 이민자들의 소득을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판단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뭐 사실 지금 또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거죠. 시행되죠. 시행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까다롭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요구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에 대해서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발급을 이제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 규정을 보면 이민자가 충분한 소득 기준을 맞춰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소득 기준을 맞춰야 하고 또 하나는 공공복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핵심은 두 가지예요. 충분한 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미국에 와서 미국 그 이 텍스 가지고 도움 받을 생각하면 안 된다.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정부 안 도움 된다, 받으면 안 그 된다. 얘기죠. 이제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소득이 낮거나 공공복지를 받는 경우에 영주권 또 뭐 시민권 발급이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 변경이라든가 비자 연장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합법이지만 체류 신분이 합법이지만 미국에 와서 그런 복지 혜택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연장되거나 또 변경되거나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니까 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에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다면 미국으로 올 생각하지 오지 마라, 마라. 이 얘기죠. 오지 마라.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공식 성명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당연히 미국 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혜택을 줘야 된다면 미국 시민들에게 줘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은 재정적으로 반드시 자립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시민과 또 비시민 가족들이 미국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복지 혜택을 그동안 이용해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다. 돌아가야 될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 또 미국 정부가 그럴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 시민부터 도와주는 게 맞는 거고 다 도와주고 나서도 여력이 있다면 그 다음에 비시민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비시민자들과 또 비시민자들의 가족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고 이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예전에 제가 올 때는 재정 보증이 2명씩 꼭 네. 이렇게 있어야 올 수 있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자, 또 있죠. 있겠죠. 예. 그러니까 무슨 네. 뭐 미국 정부에 어떤 피해를 주면은 그 재정 보증 쓴 사람이 대신 물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네. 그게 뭐 실제로 그렇게 시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혜택을 네. 이용한 경우에는 이게 영주권, 시민권 안 주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인분들도 해당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예, 이제 이게 기각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네. 말씀드린 대로 873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이제 양인데 거기에 보면 핵심은 그런 거죠. 그런 그 정부가 제공하는 그런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메디케이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고 푸드 스탬프 이 식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도 받아서는 안 되고 또 주택 지원금이라는 게 미국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리파 (Low Income Purchase Assistance) 그래서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리파 같은 거 또 LA 지역에는 또 LA 홉이 있습니다. 홉이라는 거 HOP (Home Ownership Program) 그래서 이것도 주택 구입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고요. 맵이란 게 있죠. Mortgage Assistance Program. 이거는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NSP Neighborhood Stabilization Program.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주택 지원과 관련된 그 프로그램들인데 이제 이런 걸 받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저는 받아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아니시니까 이제 모르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각종 정부 이 공적 부조 이런 그 혜택을 받는 것을 이제
금지한다는 거고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은 영주권 발급이 안 되고 비자 변경이나 연장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민법상에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기존 이민법상의 비자 발급 기준, 영주권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네. 좀 강화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있긴 있었는데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지 않았었다. 이제 이 얘기죠.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또 기존에도 이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 그 규정에는. 근데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엄격하게 이제는 적용하겠다. 적용하겠다. 그런 이제 방침을 볼 수 있고요. 기존의 제한 규정은 소득의 50%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새롭게 바뀌는 것을 만들기 전에 기존의 규정은 50% 이상, 자기 소득의 50%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새 규정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12개월 이상 받는 이민자들이 좀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2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가지고 10월, 15일 자정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으실 계획이 있거나 또는 지금 현재 합법 체류자인데 영주권까지는 뭐 먼 미래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비자 발급, 뭐 비자 변경이라든가 비자 뭐 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있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그럼 것 같습니다. 12개월이란 말씀 해주셨는데 네. 그 전에 뭐 6개월, 8개월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안 받으면 뭐 그렇죠. 아. 예, 될 수 있겠죠. 예. 예. 근데 뭐 12개월이 사실 금방 가니까는요. 그렇게 받으신 분들은 계산해 보셔서 12개월이 안 지났으면은 뭐 지났으면 모르겠습니다. 이미 지났으면 이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직 네. 안 지났으면 그럼 뭐 좀 대책을 강구하셔야 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정책이 실시가 되면은 사실 미국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네. 미칠 수밖에 없게 그렇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논란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합법적인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렇죠,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뭐 불법이니까 무슨 뭐 비자 변경이나 비자 네. 연장이나 아니면 뭐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불법 네. 체류자들은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합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 대상으로는 이미 알고 있듯이 추방한다거나 그렇죠, 적발해가지고 그런 거고 이번에 나온 건 이제 합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아무리 체류 신분이 합법이지만 합법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와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 그 비자와 또 영주권과 관련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미국이 이민 사회고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합법적인 단기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하죠. 예, 영주권 신청도 그렇고 그 전에 비자 변경이나 비자 연장 이런 데도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건 큰 혼란이 예상되고요. 나이라든가 건강, 가족의 신분, 재산과 자원, 교육, 금융 상태 등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 뭐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 결국 건강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단순히 돈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각종 복지 혜택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나이나 건강이나 모든 게 다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너무나 큰 혼란을 사회에 야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뉴욕타임즈가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민 신청자들이 공적 부조 수혜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런 복지 혜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결국 그 어떤 그런 가능성만으로도 추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지적을 하고 있고 이민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치가 그 사회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그 이민 희망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그 이민 단체들이 지적하는 건 이민 당국에 그러니까 그 USCIS 미 이민국이죠. 이민국에게 너무나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앞서 전해드렸던 그런 이제 내용들 이런 게 너무 좀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민 당국이 너무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준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이번 조치가 결국은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고 유색인 공동체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민단체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더 위축될 것이다.
그 부유층들만 혜택에 돌아간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 뿌리 내린 합법 이민 시스템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이민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가 돌아가는 이민자 국가인데 그런 어떤 미국 전통의 이민 시스템을 새롭게 정의하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민 시스템을 뭔가 좀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고요. 그래서 이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뭐 소송을 제기하겠다. 뭐 캘리포니아주도 거기에 좀 포함돼서 소송을 네. 제기한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별로 일부 주가 나서고 있고 또 이민단체가 나서고 있습니다. AP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서 연간 평균 영주권 신청자 수가 미국의 54만 4천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 54만 4천여 명 중에 38만 2천여 명이 생활보호 대상자 범주에 포함된다고 지금 분석을 했어요. 근데 네. 이거 상당히 많은 이게 많네. 그러니까요. 정말.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 중에 한 60% 대충 봐도 한 60% 60% 정도가 넘네요. 넘는 것 같아요. 60% 이상이 네. 이렇게 그 각종 혜택을 받는다는 건 저도 깜짝 놀라는. 야, 수치예요. 이건 정말 많이 그러니까 포함되어 60% 있네요. 이상이면 절반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훨씬 넘는 거죠. 훨씬 예. 넘는 네. 거죠. 거의 3분의 2죠. 3분의 글쎄 2에 말이에요. 달하는 네. 건데 아니 글쎄요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난한 건지 저는 뭐 꼭 가난하지 않아도 메디케이드 같은 거 할 수 있는 건데 어찌 됐건 글쎄요 이게 참 뭐 그렇습니다. 주택지원금 같은 경우는 꼭 아주 가난하지 않든 주택을 구입할 정도 능력이 되니까 지원받는 거겠지만 어찌 됐건 이런 걸 보면 참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 그 많은 우리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 어떤 산부인과 의사 은퇴한 분이 하신 네. 말씀대로 정말 예전에는 어린애를 낳는데 거의가 다 나라 돈으로 다 네. 낳았다고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겠죠. 그렇죠. 네, 네. 아. 카톡 의견으로도 지금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셨어도 이제 음. 불법으로 의료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아, 그럼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네.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사실 이번에 강화된 이민 정책을 좀 들여다보면 이게 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그렇죠. 같고 네. 이민 어떤 정책을 좀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네. 또 이민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부분에 네, 네, 대해서도 네.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간단 말이죠. 그렇죠. 같은 이민자 네, 입장으로서.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반대의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 아주 같아요. 좋은 얘기시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절대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민 정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책이고요. 정책을 어떤 사람들은 이게 참 나쁜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도 현재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새 이민 그 정책과 관련해서 극명하게 지금 나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 문제는 글쎄 이걸 또 하나의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를 갈등으로 분열로 몰고 간다 하면 사실은 그 말은 또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찌 됐건 이 이민과 관련해서는 참 정답은 없는 것 같다. 계속 어찌됐건 노력은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백악관이 그 어제 따로 요약자를 발표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성명도 나왔지만 그래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들은 스스로 부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못 사는 사람들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떠다 먹여주려고 다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미국에 오면 이득이 되니까 미국이란 국가에 좋으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뭐 이 고학력자라든가 많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숙련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웰컴하고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을 웰컴을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 당장 이익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근데 지금 뭐 특별한 기술도 없거나 또는 돈도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와-봐야 뭐 짐만 된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받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켄 쿠치넬리 그 USCIS 국장 직무대행도 어제 백악관 언론 브리핑 진행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나라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자급자족적이길 바란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미국에 와서도 일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는 얘기죠. 돈을 벌어서 자기가 최소한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그렇죠.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오길 원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법 이민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조치가 합법 이민을 틀어막는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언론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반이민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민 정책이 법으로 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로 통과해야 되는데 아하. 뭐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니까 연방의회로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기존의 법과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아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사실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연방의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하거나 명령이죠. 네. 근데 행정명령을 계속 발동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이민법이 있는데 그걸 강화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강화해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다. 이건 사실 합법적인 통치행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네, 뭐 네. 민주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편 생각하면 복지를 원한다면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 복지는 상당히 취약한 국가입니다.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각자 자기가 뭐 일할 수 있는 자유, 뭐 직업 선택의 자유 여러 자유가 있고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평등이나 복지는 상당히 약해요 미국이.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사실 합법 체류자들, 뭐 시민권자들도 복지 혜택은 많이 못 받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미국 시민권자들을 다 복지를 챙겨주면서 이민자들에 대해서만 복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차별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 사는 기존의 그 시민권자들도 사실 복지 혜택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많이 못 누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는 또 이런 까다롭게 좀 변하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복지 혜택을 원한다면 사실은 미국보다는 유럽 같은 국가가 더 좋을 겁니다. 유럽에는 굉장히 복지 혜택이 좋거든요. 세금이 네. 그만큼 더 세죠. 세죠. 예. 네. 근데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기가 너무 힘들대요. 힘들죠 거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는데 아무튼 참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뭐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 그런 복지 혜택을 바라고 온다기보다도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살게 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는데 와서 보니까 뭐 일자리 잡기도 만만치 않고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게 복지 혜택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미국에 오는 목적이 복지 혜택 받으러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현실은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지금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것저것 혜택을 받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여기도 그런 분이 이렇게 한 분이 쓰셨어요. 영주권 신청할 때 재정보증을 5년 증명해야 하는 법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강화하는 겁니다. 거죠. 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건 참 뭐 누가 옳다 그러다 앞에도 계속 나왔지만 옳다 그러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현실이 아마 이런 어떤 방식을 좀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미국 사람들 중에도 특히 시민권자들은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많이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백인들, 특히 그 중산층 이하 서민 백인들 이런 쪽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생각해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만약에 부작용이 많다고 한다면 시행하면서 또 보완도 하고 좀 그래야 그렇겠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